조계종 중앙신도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현안을 공유하고 포교 원력을 세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참석해 자신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신행 포교문화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상월결사 정신을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학술대회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조계종단 지도급에 해당하는 출가 30년 이상 스님 76명에 대해 종사와 명덕 법계가 품수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이 BBS 발전을 위한 포교 후원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교 활성화가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동국대 불자 학생과 네팔 안나푸르나 설산학교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평택 신복사 주지 성일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현안을 공유하고 포교 원력을 세웠습니다. 중앙신도의 신도조직 임원 연수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자신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의 신도단체 임원과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결속을 다졌습니다. 중앙신도에는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신도조직 임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입제식에는 중앙신도의 총재인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등이 함께하며 솔선수범 실천하는 불자 임원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 연수회를 통해서 총무원장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맞들어서 신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고 총무원장 큰 스님의 정책이 원만히 배양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이끌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포교 사업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단의 핵심 역량입니다. 위로는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신도로서 임무 수행을 다하고 수행정진, 함께하는 신행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합시다.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도 신도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수행 문화와 포교 방법을 모색하는 값진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도 조직을 이끌며 불법 홍포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석에 모시고 신도 지도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진정한 불자가 되려면 부처님 법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포교이며 전법임을 강조하며 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셔야 상대방에게 설법이 된다고. 그래야 부처님 법이 전해진다고. 그래야 포교가 된다고. 오늘 보신 임원 여러분들께서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활짝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과 디지털 포교 사업 활성화 등의 신도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조직 활성화 방안과 역량 강화, 불교 중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인사를 두고 불교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의 초선의원들이 최악의 종교 편향 인사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의 초선의원 모임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통문화 보존과 국민통합, 종교 간 평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에는 균형과 조화를 잃고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 계속된다면 불자들은 국민 통합과 종교 평화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종의 초선의원 모임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신임 시민사회수석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황상무 씨는 지난 2007년 KBS 뉴욕 특파원 파견 당시 선교의 소명을 갖고 떠난다며 종교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영방송 기자가 특파원 업무를 선교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신행 포교 문화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상월결사 정신을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상월결사와 한국불교의 전법 교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위기 속 미래 한국불교의 포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포교, 특히 대학생 포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대불련 모임이 없으면 모임을 만드는데 우리가 협조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지도 교수에게 일정액을 지급해가면서 새로운 대불련 활성화를 하는데 이 상월결사가 선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상월결사의 전법 원력은 더욱 선명해지면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사부대중 전법 대회가 열렸는데 자승스님이 20억 원을 기사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151억 원의 대학생 전법 기금이 모연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는 물론이고 이웃 종단까지 원력을 보태며 대학생 전법에 큰 동력이 생겼습니다. 상월결사가 창립 1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8일, 상월결사가 걸어온 길과 전법 정신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한국불교와 대학생 전법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학술대회는 상월결사와 한국불교 전법 교화를 대주제로 진행됩니다. 상월결사 운동과 포교에 대한 그 흐름을 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더 나간다면 새로운 비전에 대한 어떤 고민들, 비전을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면 상월결사가 그 단순한 하나의 법인이나 하나의 조직의 흐름이 아니라 한국 불교 현대의 흐름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힘을 같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 강연은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이 맡아 상월결사의 전법 원력이 지향하는 불교 중흥의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 5개의 주제 발표 중 대학생 포교 일선에 서 있는 유정현 대불련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월결사 이후 한국 불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교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법 교화에 대한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불교의 포교를 실질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교학술원은 내년 학술대회에서 대학생 전법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전법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법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전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도 대학생 중심으로 아마 세미나를 한번 더 열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화두인 대학생 포교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실천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새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단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출가 30년 이상 스님들에 대해 종사와 명덕 법계가 품수됐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 명덕 법계 품서식과 대덕 해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계위원회 특별전형 심의를 통과해 비구 종사,
비구니 명덕 법궤를 받은 스님은 종사 38명, 명덕 38명 등 76명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법궤위원장 법산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만큼 대자비심을 발휘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중생들을 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일법계의 품수는 종단의 지도자의 위치에 오름이니 더 높은 지위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로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치사를 대독한 교육원장 범해스님은 전법교화의 선두에서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읽어가며 사회와 호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단의 축주로서 적시에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읽어가며 일념의 정진으로 사부 대중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덕가의 덕목을 갖춘 종단의 발전의 여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사 명덕 법궤 품서식에 이어서는 출가 20년이 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대덕 해덕 품서식이 열려 모두 112명이 법궤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스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 비구 문광 스님과 비구니 선중 스님에게 표창장과 함께 가사 한 벌을 부상으로 시상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수행자로서 부처님 설화를 떠날 때 당당히 웃을 수 있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된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72명, 비구니 42명 등 114명이 응시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본사 화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이 BBS 발전을 위한 포교 후원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후원금을 기탁하며 당면한 방송 위기를 극복하고 미디어 포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함께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제적이사 20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제121차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현문 스님 후임 이사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또 사장 직속의 본부와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하고 보도국 부서 가운데 정치외교부와 경제산업부, 사회부와 문화부를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승인의 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신임 사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후보 2명 가운데 대상자를 뽑지 않고 사장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줄 것을 대한불교진흥원에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2023 동국창업위크를 맞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정해진 길을 갈 것인지 내가 길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순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캐릭터인 코끼리가 3D 프린팅펜으로 그려집니다. 제조업의 시제품을 제작해주는 3D 프린팅 스타트업이 체험 기업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CT 얼음 다회용컵 자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벤처 회사도 동국대를 찾았습니다.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 동국대 졸업생인데 이번엔 대표 직함을 달고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출시한 건 아니라서 매출은 아직 없지만 올해 이제 저희 필요한 아이템들을 다 개발을 마친 상태여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창업 기업 아이템 트러스트 전시와 스타트업 기업 홍보 부스 등이 한데 모인 2023 동국 창업 위크가 열렸습니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학년 학생부터 졸업을 앞둔 고학년까지 취업과 커리어 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 발전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일단 저는 창업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것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고 그런 게 우리 사회에 많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수학자, 창업기업가, 정치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30년 여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동국대생을 만났습니다. 20년간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이끌며 배우고 느낀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를 두고 길이 정해진 선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점을 찍어가며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선을 그리면서 갈 건지 점을 찍고 나중에 그것을 도용화할 건지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서부터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 모토로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꼽으며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올 때까지 실력으로 기업을 지켜내야 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 좌우명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고 제가 국회를 가거나 부처를 가거나 제 안에 새기는 말이고 중강당에는 200여 명의 재학생들이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이는 등 평소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기업 정신과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한국불교의 종조이자 중흥조로 평가받는 태고종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총무원에서 고려 말 태고보호국사의 사상적 형성과 전개를 주제로 제5회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통성, 전통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보호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평으로 태고종의 전통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태고종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성교화 종단으로서 보살불교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태고종의 종조인 태고보호국사의 사상과 전법, 활동 등을 연구하여 한국불교사에 이어서 태고보호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그 뜻을 잠묵합니다. 충남대 김지무 교수는 중국 임재종의 법맥 전승과 태고보호국사의 선사상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국불교의 주류는 가나선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태고보호선사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찰입니다. 평택 신복사, 천년고찰 신복사 주지를 맡고 계신 성일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성일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평택 신복사에서 며칠 전에 최근에 백상예술인 불교 동아리 창립 고유법회를 가졌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백상이면 뭐 무슨 상인가요? 그런 것들 연극하는 분들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먼저부터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있고 같이 연극도 같이 불자들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걸 좀 후원해주는 입장인데 법회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동병상련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고민할 것들이 같이 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것들이. 예.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작품이 있으면 그걸로다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 또 주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이 효과적으로 이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점검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꼭 닮은 것 같아요. 그 절에서는 굉장히 이제 설화라든가 또 그 옆에 있는 절들 이제 사암연합회 쪽에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빛따라 한발디듬이라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어떤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화 활동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이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기획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고민하는 것들이 같이 하여튼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장을 만들고 같이 소통하고 연극하는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최근에 말이죠 이 조계종단하고 상월결사를 중심으로 대학교 불교 관련 동아리와 불자교수 조직의 재건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스님의 이러한 활동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도 이 대학생 불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 평소에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한 몇 년 됐죠? 한 6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네팔 쪽 학생들, 어린 학생들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식품공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그곳에 가서 같이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신복사 쪽으로 학생들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 있는 데까지 답사해가지고 같이 공연 같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이 사회에 우리가 사실 무엇인가 나라는 한 존재가 있는 한은 사실 반대로 말하면 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화두 같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8, 9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 대학교 불교 동아리나 각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도 좀 줄고 있고, 그럼 그 당시 상황은 어땠고 또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 자체가 내가 고집하는 세계는 벌써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전달도 잘 안 되고 항상 긴장돼 있고 벽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벽을 허물고서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같이 눈높이 맞춰서 뭔가 서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같은 걸 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교 활동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스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네팔의 안나푸르나 설산, 여기 이제 그 히말라야, 그러니까 우리 산악인들이 좋아하는 곳 같은데 여기에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을 펼쳐오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랄까, 젊었을 때 우리 막막함 느끼는 거 있잖아요. 뭐 때문에 막막한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그런 심정을 느낄 때 그거를 좀 틔워줄 수 있는 어떤 숨이라도 한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앞길에 대한 그 안도감을 주는 이런 행위 일환으로 해서 여기 동대 쪽에 식품공학과라든가 여기 연구학과 그쪽 그 동아리 사람들하고 같이 어린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나중에 언제 커가지고는 커서는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고 나눔을 받는 이 자체에서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세상을 좀 이렇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길러줄 수 있는 어떤 계기 같은 게 그런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각 사찰마다 스님들하고 불자님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염소 한 마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그 내일이 기대되는 이런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염소. 저도 그 봤습니다. 그 영상도 보고 봤는데요. 스님 그 평택 신복사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데 어떤 사찰이고 또 어떤 전법 포교라든지 대사회적 활동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평택은 지금 그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어떤 그 도시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합니다. 뭔가 기대되는 내일을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신복사 주지 성일 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